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앞서 서울에서 보도한 대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11일째인 오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잠시 중단됩니다. 수색 작업에 걸림돌이었던 건물 외벽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하순아 기자, 해체 작업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예정됐던 대로 오늘 오전 8시부터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상 상황이 좋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높이 145m의 타워 크레인은 붕괴된 건물 외벽에 설치돼 추가 붕괴 우려로 그동안 수색 작업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고 수습 대책본부는 오늘 이 크레인의 상층부를 해체하게 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동원한 1,200톤급 크레인 2대와 기존의 공사 현장에 설치돼 있던 크레인 등 모두 석 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무게추와 팔, 조종실을 차례로 해체하게 되는데 오늘 오후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레인이 넘어질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이 우려돼 반경 79m 이내를 위험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작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실종자 5명을 찾는 수색 작업은 잠시 중단됩니다. 크레인 상층부 해체 작업이 끝나면 붕괴된 뒤 남아있는 건물의 외벽과 또 중심부 벽을 강철 자재로 연결하는 작업이 주말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후에는 건물 상층부에 진입해 정밀 수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시경을 이용해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방해가 되는 건물 일부는 파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등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무리한 공사 진행이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사가 계획보다 빨라 무리한 공사 단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KBS 취재 결과 공사가 계획보다 많이 늦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사고 다음 날 현대산업개발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할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일까? KBS가 입수한 감리 업무 보고서입니다. 무너진 201동의 예정 공정표를 보면 39층의 골조 공사를 지난해 11월 초까지 끝낸다고 돼 있습니다. 39층 바닥 타설 중에 아파트가 무너진 건 지난 11일. 공사가 해를 넘겨 예정보다 석 달가량 늦춰진 겁니다. 현장 노동자들도 공사가 늦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좀 늦었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많이 좀 공정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늦어서. 인허가권자는 공정이 늦어지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시공사는 이후 공사 수주와 입찰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공사 기간을 당기기 위한 속도전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계획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정표대로라면 23층부터 38층까지 16개 층을 석 달 만에 올려야 합니다. 5에서 6일 만에 1개 층을 올린다는 계산인데 그마저도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어려운 혹서기와 혹한기, 태풍 등을 뺀 계산입니다. 7월달, 8월달은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 대책 기간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에요. 짧은 시간에 지금 빨리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 자체가 너무 무리한 거예요. 현대산업개발은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화정 아이파크는 아파트만 총 705세대 규모입니다. 세대 수로는 광주시의 사업 승인 대상인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지가 둘로 나뉘면서 광주 서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지가 2개면 현장 소장도 각각 1명씩 배치해야 하는데요. 현장 소장 1명이 2개 단지를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2019년 5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분양 당시 견본 주택 현장입니다. 동시에 공동주택 705세대를 분양했습니다. 600세대 이상인 경우 광주시에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부지 안에 도로가 있어서 주택법상 1단지 389세대, 2단지 316세대로 나누어 광주 서구에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단지를 분리하면 별개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른바 현장 소장인 현장 대리인도
각각 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착공 후 상당 기간 1단지 현장 소장이 2단지까지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인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가 2단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1단지 현장 소장이 나섰다는 겁니다. 왜 1블록의 소장이 2블록까지 같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느냐? 니네 한 개 단지가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어느 순간 이제 현장 관계자가 2블록 소장님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공사가 한 2년 이상 진행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얼굴을 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바지 소장이라는 거죠. 공사 관계자도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은 사실상 한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현대 소장님은 제가 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사무실은 209 안에. 경찰도 1단지 소장이 공정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2단지 소장과 함께 입건했습니다. 2단지 같은 경우에도 1단지 소장을 맡았던 분이 실제로 공사 현장 지휘를 실제로는 했다 이런 증언들도 있으시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수사가 제대로 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와 함께 한 시행사가 세대수만 분리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각종 인허가는 물론 안전 점검 등에서 광주시의 관리 감독을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37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구 소재 요양병원을 비롯해서 의료기관과 학교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제 하루 2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21개 시군에서 199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처음으로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투약됐습니다. 전남도는 목포에서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4명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투약했다면서 치료제 이상 여부에 대한 추적 감시를 진행하는 동시에 치료제 투약 대상자를 추가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낮부터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여전히 광주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강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올라 한낮 기온 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순천과 광양은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광주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과 화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7도, 구례 10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5도, 영암과 강진, 장흥 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5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아침까지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가 현대사무중공업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 작업 중지와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를 죽게 만든 사건이라면서 사고가 난 수직 사다리식 이동 통로 계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영암 현대사무중공업 선박 건조 현장에서 50살 A씨가 사다리식 이동 통로 계단에서 추락해 숨졌고 노동부와 해경 등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시 간부급 공무원이 같은 부서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5급 공무원이 하위 직급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조만간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인사발령을 통해 당사자 2명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지방분권 개원 광주회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전남연대는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공약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차기 정부 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과 주민 발언과 주민투표법 제정,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실 설치 등을 대선 공약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과 독립적 국가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